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업종은 바로 원전인데요. 최근 AI 버블론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이 가시화될 때마다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원전, 전력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해 AI 산업 성장에 큰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원전주 랠리를 이어갔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투자 포인트,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루 네. 올랐다가 또 하루 빠졌다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 유념해야 될 변수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변수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변동성이 노이즈, 즉 시장의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노이즈성 변동성이냐, 아니면 두 번째 시장 추세적인 변동성이냐,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12월 FOMC의 금리 인하 여부가 관건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결국은 대규모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토대로 하고 있는 AI 산업 입장에서는 달가운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노이즈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논쟁, 즉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논쟁이 발생하면서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노이즈성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세적인 변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AI 산업 자체가 이제는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다. 이제는 성장이 끝났다. 또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노이즈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일시적인 노이즈에 의해서 AI 버블론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산업이 추세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AI 인프라 같은 이런 업종들은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버블론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숫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라는 산업이 아직까지 현실에 와닿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챗GPT나 제미나이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목적, 아니면 보고서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아니면 방송용 원고를 만드는 목적 정도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은 AI 산업이 어느 정도의 숫자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마구마구 지어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2035년까지 약 5배 정도의 전력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76기가와트에 해당되는 무지막지한 전력을 쓸 거다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소비량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IEA가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라는 산업, 그리고 전력이라는 산업을 볼 때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원전을 짓고 SMR을 짓고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라는 것은 2년 내지 3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 텀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 원전, SMR 산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결국에 우리는 숫자, 수치를 믿어야 된다. AI 산업 성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UAE 그리고 마누가 프로젝트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두 프로젝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현재 원전주에 대한 시점을. 네, 맞습니다.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팩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원전 산업을 하면서 뭐 일종의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손을 잡고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발 AI 전력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탄소 중립과 같은 그런 세 가지 팩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원전 산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은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했을 때 유일하게 원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K원전의 강점이 뭐냐면 결국은 팀 코리아라고 해서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정해진 기간 공정 안에 완성한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수원은 2025년 5월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은 K원전은 정부와 민간이 똘똘 뭉쳐서 팀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팀 코리아로 패키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대규모 원전과 전력과 같은 그런 산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SMR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EPC라고 불리우는 건설, 조달, 시공까지 원큐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현대건설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도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SMR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SMR 시장 내에서 미국 기업을 꼽으라면 지금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두 기업이 전반적인 SMR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주실까요? 결국은 SMR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소형 모듈화해서 일종의 블록 단위, 레고 쌓듯이 원전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정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데이터 센터발 에너지 부족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소형 모듈화해서 그것을 짓는 SMR 산업이 뜨고 있고요. SMR 산업은 아직까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은 표준화, 뉴스케일 파워, 티커 SMR을 쓰고 있죠.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에너지 기반의 표준 SMR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인정한 SMR의 표준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민간 전력 기반의 SMR 표준입니다. 앞서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는 국가 기반의 SMR 표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력 기준 표준이다. 그래서 국가가 표준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민간이 표준하고 있는 오클로 이 두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도 있어요.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고요. 참고로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같은 비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으니까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SMR 시장 못지않게 한국형 SMR에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은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EPC, 설계, 조달, 그리고 건설, 요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냐 없냐가 최근에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기자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설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EPC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트랙 레코드, 원전 건설해 봤어? 너 언제 원전 건설해 봤어? 저 20년 전에 건설해 봤는데요. 30년 전에 건설해 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추세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UAE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주기기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PC, 설계, 조달,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곽광을 SMR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은 시공에 대한 능력,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전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도 실적, 모멘텀 우리가 어디서 기대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비원전과 네.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SMR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랑 대부분 다 제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뉴스케일 그리고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두 회사를 따로 설명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제작 파트너로 선택을 했고요. SMR은 설계 인증, 표준화 이것을 넘어서 핵심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원전 산업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전력이 모자르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내에 발전소를 짓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옆에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것은 가스 발전소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 풍력, 수소 이런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SMR 모멘텀 그리고 non SMR 모멘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MR 말고도 non SMR 모멘텀이 유효하다.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해 주셨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과 SMR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설사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앞세워서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주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현대건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형 원전도 잘 짓고요. 그리고 SMR 도. SMR도 네. 잘 짓는 듀얼 캡처 능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는 두 마리의 토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EPC 기업입니다. 참고로 미국 홀텍과 협력해서 미시간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설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미국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유럽. 야, 역시 미국에서 잘했기 때문에 너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잘할 거고 유럽에서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이어서 핵심적인 기업이니까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유럽에서의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바라볼 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팀 코리아의 핵심이다. 팀 코리아는 한전 기술이 설계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정비는 한전 KPS 그리고 운영은 한수원 이런 팀 코리아의 핵심적인 주축으로 현대건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형 원전과 SMR 원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미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언급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원전주 안에서 본부장님이 보고 계신 종목이 또 있을까요? 일단 원전주라고 엄밀하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보일러를 만드는 열교환기를 만드는 BHI도 BHI. 눈여겨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만들어서 열을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열 전용 교환기라든지 보조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력 ETF에도 BHI가 비중은 약간 다르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HI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원전 이슈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단지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원전 설계 EPC 기술의 자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 기술 그리고 원전 운영과 정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한전 KPS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원전이라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파이낸싱 이런 게 그리고 또 각 국가의 정책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한국의 원자력 ETF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원자력 ETF도 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의 투톱에 이어서 BHI, 한전 기술, 한전 KPS. 만약에 나는 ETF에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ETF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